만약에 검찰총장이 되시고 나서 배우자가 검찰청 직원을 시켜서 업무 추진비 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일제 샴푸 같은 것도 관사에 배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청 직원이 언론에 폭로를 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어요. 업무 추진비 쓴 것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국민 혈세인데 만약에 들통났다면 사과하고 국고에 반납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런 내용도 수사 중이면은 후보자로서 답변이 신중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에 가정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검찰의 대응이 여전히 좀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 개인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검찰 전체를 대변하는 대변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장을 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몇 문장으로 항상 입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봉투 수사했거나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이정섭, 강백신, 김영철, 어미준, 박상용 검사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연일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 나오는데 개인이 입장을 내서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대검 차원에서 팩트체크해서 반박할 건 반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 검사, 저번에 위증교사했다라고 탄핵소추 결의안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 날짜에 아예 장시호 씨가랑 만난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검에서 팩트체크해가지고 그날 출정 기록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 명확히 밝혔으면 그냥 끝날 일을 저희가 구치소까지 가서 팩트 다 확인하고 나서야 그날 둘이 만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 아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 이렇게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날짜에 아들이 생일인 날짜에 김영철 검사는 대검에 근무했고 그 다음에 그 구치소에서 출정 간 것은 특검 사무실이에요. 특검 사무실은 대치동에 있고 대검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팩트체크가 쉽습니까? 그날 특검 사무실에서 누가 장시호 씨를 불러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대검에서 김영철 검사의 출입기로 뻔히 나옵니다.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건 개인정보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팩트체크를 국회에서 의혹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뒤로 빠지고 팩트체크를 정확히 안 하고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반박을 하니까 이 의혹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나머지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서는 도저히 제어가 되기 어려운 중대한 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아주 비상적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검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검찰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저는 네, 아주 악영향이 있다고 정치적 중립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 네, 김영민 의원님. 네. 지금 의원님 질의 자체는 매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심각한 요구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했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좀 그만 좀 대변하세요. 그렇게 검찰이 무서워서 검찰 지금 변호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청문회인데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드는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시간 검사 멈춰 탄핵이라는 주시고요. 것은 잠깐만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이거 행위입니다. 끝나고 거기에 예, 대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의원들께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그것을 조직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것을 해맑게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답을 합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행위이고 매우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매우 강도 높은 질타를 해주셔야 되고 사과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렇게 위반하는 잠깐 발언 정지해 주세요. 자, 의원님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발언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위원장한테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싸움의 시작이 끼어들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원장은 경고를 하게 되고 또 경고를 특히 많이 받는 송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 경고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만 경고하냐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끼어들기부터 모든 사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영민 의원님 발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실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세요. 그럼 마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검사의 위법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를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여당이라면은 정신 나가지 않는 여당이라면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협조하고 털 건 털어라. 억울하면 국회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뒤에서 대응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거기다 대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 물론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적대적으로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조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지금 국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왜 예단하고 후보자가 옳다 그르다 답을 합니까? 그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답도 안 하고 말도 하지 말라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국회가 조사 중인 탄핵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가 나와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이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